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K 뉴스입니다. 2002년 북한에서 탈출한 송벽 화가가 뉴욕에서 북한의 인권 실태를 알리는 작품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작가는 상상 이하의 삶을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도 최소한의 존엄성이 지켜지는 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독재자 김정은을 향한 북한 국민들의 손가락질, 굶주림이 허덕이는 주민들의 서름, 눈 깜짝하지 않고 북한 주민을 탄압하는 김정은의 비소. 맨해튼 컬럼비아 대학에서 열리고 있는 탈북화가 송벽 작가의 작품들입니다. 그곳 사람들의 삶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전시회에는 작가의 북한 정권을 풍자하는 그림 작품 30여 점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작가는 자신의 작품을 통해 북한 인권의 실상을 알리고 싶다며 북한에서도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길 당부했습니다. 세계인들한테 호소를 하고 북한 사람들의 삶의 변화, 이것을 변화시키고 생각하는 그 생각과 그 사람들이 자유를 찾을 수 있도록 뉴욕에서 제가 활발하게 전시를 하면서 전시장에서 가장 눈길을 끈 작품은 캔버스를 이어붙여 길이가 14m에 달하는 이 작품입니다. 군사 붕괴선을 시작으로 북한의 현실을 표현한 작품은 3대 세습으로 정권을 지키고 있는 김정은 정권 하에 북한 주민들의 참혹한 생활상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으로서, 같은 한국인으로서 그렇게 가족들하고 멀어진다는 거를 너무 그냥 스토리로만 듣다가 그런 걸 겪으신 분이 제 앞에서 이렇게 이런 걸 얘기해 주시는 걸 들으면서 정말 너무 가슴이 많이 뭉클했고 그냥. 이번 전시회를 준비한 컬럼비아 대학 북한인권 동아리 CU 링크는 어제 작가 강연회 행사를 통해 북한의 실상을 학생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송벽 작가의 뉴욕 전시회는 내일까지이며 이어서 워싱턴 DC와 시카고에서 개최됩니다. 채널 K 뉴스 지한샘입니다. 오바마 케어 대체 법안이 무산됐지만 오바마 케어 폐지가 다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백악관과 공화당의 오바마 케어 폐지에 대한 의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공화당이 오바마 케어 폐지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28일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지난 24일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원 본회의에서 결국 무산된 오바마 케어 폐지가 다시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백악관과 공화당 지도부는 포기는 없다며 빠른 시일 안에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방법적인 부분에서는 명확한 해법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라이언 의장은 새로운 오바마 케어 폐지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며 언제 법안이 마련돼 진행될지의 여부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라이언 의장은 당초 법안에 반대했던 의원들도 폐지 논의가 계속 이어지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지만 여전히 당내 강경파와 중도파 의원들의 견해 차이가 존재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중도파 의원들 입장에서는 오바마 케어가 폐지되면 앞으로 10년 동안 2,400만 명 이상이 무보험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으며 강경파들은 건강보험업계에 대한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전 대통령의 교육 규제를 폐지하는 2개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환경 규제 철폐에 이어 이번엔 교육 부문에 대한 손질에 나섰습니다. 27일 트럼프 대통령은 신규 교사 연수 프로그램과 모든 학생 성공법을 폐지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학교의 자유를 장려하기 위해 관료 체제를 제거하는 것이라며 환영했습니다. 모든 학생 성공법은 2015년 오바마 행정부가 제시한 공교육 강화법으로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평가해 저조한 실적을 보인 학교에는 연방정부가 재정 지원을 삭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 새로 임용된 교사의 실력 향상을 위해 신규 교사 연수 프로그램에 등급을 매기도록 했습니다. 공화당은 그동안 이 법안들이 도를 넘는 과도한 행정의 전형이라며 비난했고 법안을 지지하는 민주당은 이 규칙을 폐지하면 저소득, 소외계층, 장애 학생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안 폐지는 상공회의소를 비롯해 민간단체와 기업들도 반대하면서 난항에 부딪히자 백악관과 공화당은 의회 검토법을 이용해 가까스로 통과시켰습니다.
의회 검토법이란 전임 대통령이 퇴임 전 60일 이내에 도입한 규제들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입니다. 공항 보안 요원에게 성추행 피해를 입었던 한인 여대생이 공항과 뉴욕 뉴저지 항만청, 교통안전청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김앤배가 연방법원 뉴욕 동부지법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2015년 8월 교통안전청 요원 맥시 오쿠엔도가 한인 여대생 조모 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무기 소지가 의심되니 몸과 가방을 수색해야 한다며 남자 화장실로 데려가 신체 여러 부위를 만졌습니다. 하지만 조 씨는 검색대를 통과한 뒤였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조 씨가 항의했지만 오쿠엔도는 아랑곳하지 않고 수색을 빙자한 성추행을 마친 뒤 용의자는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보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건 직후 조 씨의 신고로 체포된 오쿠엔도는 2급 감금과 3급 성추행 등 혐의로 체포 기소돼 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김봉준 대표 변호사는 교통안전청은 국토안보부 소속이라 연방정부를 상대로 한 싸움이라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재 항만청은 뉴욕 동부지법에 소송 기각 신청을 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오쿠엔도에게 징벌적 손해배상과 변호사 비용, 항만청의 부주의와 직원 관리 감독 태만으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 배상 등을 요구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끝까지 싸울 것을 밝혔습니다. 뉴욕주 예산안 처리 기한을 하루 남겨놓고 있는데요. 의회와 쿠오모 주지사가 예산안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또 이민자 보호 도시에 대한 연방정부 지원금 삭감 위협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뉴욕주 예산안 처리를 놓고 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4월 1일부터 적용되는 2017-2018 회계년도 예산안 처리 마감 기한이 31일이어서 뉴욕주 의회와 쿠오모 주지사는 처리 기한 연장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8일 데일리 뉴스에 따르면 주의회는 차량 공유 서비스를 뉴욕시 외 지역에서도 허용할 것인지와 공립대 수업료 면제안, 성인 형사재판 기준 연령 상향 조정안, 421-A 프로그램 부활 여부 등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민자 보호 도시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금 삭감 위협으로 뉴욕주도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앞서 공개한 예비 예산안에 따르면 뉴욕주는 최소 12억 달러의 예산이 삭감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주 오바마 케어 대체 법안이 연방 하원을 통과했을 경우 추가로 70억 달러를 잃을 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10년 주지사와 주의회는 심각한 예산 진통을 겪으면서 주정부 폐쇄 위기까지 갔던 적이 있습니다. 예산안 처리 기한을 매주 표결에 붙여 연장하면서 8월까지 지연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최종 예산안이 나올 때까지 213명의 뉴욕주 의원들은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뉴욕시 렌트 규제 아파트 임대료를 2년 연속 동결시킨 데 대한 효력 중지 소송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으로 렌트 안정법 아파트에 거주하는 200만 명의 주민들이 환영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법원은 28일 뉴욕 시내 랜드로드의 모임인 렌트 안정협회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렌트 안정협회는 지난해 7월 뉴욕시 렌트 가이드라인 위원회가 렌트 규제 아파트 임대료를 2년 연속 동결시킨 결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욕시 렌트 가이드라인 위원회는 지난해 6월 렌트 규제 아파트 임대료를 1년 계약은 0%, 2년 계약은 2%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렌트 안정협회는 부동산 시장 환경 등을 고려하지 않은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의 정치적 판단에 근거한 결정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렌트 안정협회는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법원의 결정으로 렌트 안정법 아파트에 거주하는 200만 명의 주민들이 한숨 돌리게 됐다며 환영했습니다. 또 뉴욕시는 저소득층을 위한 저가 주택 보급을 늘리고 부당한 강제 퇴거에 처한 세입자를 위해 무료 법률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뉴욕시 렌트 가이드라인 위원회는 4월 25일 예비 투표를 거친 뒤 6월에서 7월 사이에 렌트 인상률에 대한 최종 투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웰스파고 은행은 지난 9월 고객의 동의 없이 예금 카드 계좌 200여만 개를 개설한 유령 계좌 스캔들로 파문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한 집단 소송을 당했던 웰스파고가 고객들에게 합의금으로 1억 1천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웰스파고는 28일 성명에서 지난 2009년 1월부터 고객의 동의 없이 계좌가 개설됐거나 비자발적으로 상품에 가입한 고객들에게 1억 1천만 달러 지급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소비자금융보호국은 고객의 동의 없이 개설된 200만여 개의 예금 카드 계좌에 대해 벌금 1억 8,500만 달러 그리고 고객 환급 비용 500만 달러를 부과했습니다. 무허가로 만들어진 150만여 개의 예금 계좌는 고객들의 기존 계좌에 있던 예금을 고객의 동의 없이 새 계좌로 옮기는 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직원들은 이를 위해 가짜 핀 넘버와 가짜 이메일을 만들었으며 56만 개의 신용카드를 고객의 동의 없이 신청했습니다. 고객들은 수수료가 빠져나가는 것으로 알았으며 금액이 미미해 눈치채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빠져나간 돈이 40만 달러가 넘었습니다. 이는 웰스파고 매출로 잡혔으며 이렇게 매출 실적을 올린 직원들은 보너스까지 받았습니다. 이러한 수법은 공공연하게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결국 덜미가 잡혔고 이에 연루된 직원 5,300여 명이 대부분 해고됐습니다. 존 스텀프 최고 경영자 겸 회장도 사퇴하면서 커다란 파문을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다. 이맘때는 대입 합격자 발표가 있는 시즌입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희비가 엇갈리기도 하는데요. 아이비리그를 비롯한 주요 대학들의 2017 학년도 일반 전형 합격자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주요 대학들의 일반 전형 발표가 본격 시작되고 있습니다. MIT는 미국을 포함해 62개국에서 총 1,438명을 최종 선발했습니다. 올해 지원자가 총 17,000명인 점을 감안하면 합격률은 8.4%로 지난해 7.8%보다 소폭 증가했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는 총 26,578명이 지원했고 조기 전형에서 575명을 합격시켜 총 3,117명이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합격률 11.8%로 집계됐습니다. 30일은 브라운대, 컬럼비아대, 코넬대, 다트머스대, 하버드대와 프린스턴, 펜실바니아 대학, 예일 대학 등이 일반 전형 합격자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뉴욕대도 30일 합격자를 발표했으며 스탠포드대는 31일 오후 7시, 조지 워싱턴대는 4월 1일 일제히 합격자를 통보합니다. 합격 통지를 받은 학생들은 대부분 5월 첫 주까지 등록 의사를 밝히고 일정액의 디파짓을 대학에 보내야 합니다. 한편 합격 통지는 받았지만 등록금에 대한 부담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은 또 다른 고민이 시작됩니다. 교육 전문가들은 단순히 학자금 총액만 비교하지 말고 유무상 학자금 비중이 대학별로 어떻게 다른지 부모 부담금과 학비 융자 상환 조건과 기간 등을 꼼꼼히 따지라고 당부했습니다. 뉴욕시가 청교를 위한 조치로 지하철역 내 쓰레기통을 없앴었는데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뉴욕시 10여 개 지하철역에 쓰레기통을 다시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28일 뉴욕원 뉴스에 따르면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뉴욕시 지하철역 내 쓰레기통 설치를 재개했습니다. 뉴욕시는 2011년 파일럿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하철역 내 쓰레기통을 없애는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쓰레기로 인해 발생하는 쥐도 줄이고 역 내도 깨끗해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오히려 쓰레기는 늘고 승객들이 버린 각종 쓰레기가 지하철 선로에 쌓이면서 화재 위험만 늘어났습니다. 이 같은 역효과가 나타나자 결국 뉴욕시 10여 개 지하철역에 쓰레기통을 다시 설치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쓰레기통을 줄이는 목적이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고 시민들은 이를 잘 지켜 쓰레기를 주머니나 가방에 보관하다가 집에 가서 버릴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몰래 버리거나 곳곳에 쌓아두면서 더 많은 손해와 역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이 어렵다는 점도 악용됐습니다. 한편 뉴욕시는 테러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쓰레기통을 반투명 재질로 교체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다음 달 4일 실시되는 34지구 연방 하원의원 보궐선거의 조기 투표가 이번 주말부터 진행됩니다. LA 카운티 선거관리국에 따르면 오는 4월 1일부터 이틀 동안 34지구 보궐선거의 조기 투표가 LA 일대 보일하이트 시청과 에로요 세코 도서관 그리고 LA 한인타운 피오피코 도서관에서 일제히 실시됩니다. 우편 투표를 보내지 않은 유권자들은 선거 당일 직접 투표소를 방문해 선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유권자 등록을 하지 않은 주민들 역시 현장에서 유권자 등록 후 바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에 도전하는 23명의 후보 가운데 유일한 한인인 로버트 후보는 한인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선거 캠페인을 전개하며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로버트 선거 캠프는 이번 보궐 예비선거에서 최소 12,000표 이상을 얻어야 오는 6월 열리는 본선거에 진출할 수 있다며 한인 유권자들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선거관리국에 따르면 오늘까지 11,900여 명이 34지구 선거에 우편 투표를 마쳤으며 이 가운데 한인 유권자 수는 3,03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LA 지역에서 아파트 렌트비가 가장 비싼 곳은 산타모니카로 조사됐습니다. 부동산 전문 웹사이트 줌퍼가 LA 카운티 지역 원베드룸 아파트의 평균 렌트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렌트비가 가장 비싼 지역은 산타모니카로 월 평균 $3,00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타모니카에 이어 베니스 지역이 $2,890, 마리나델레이가 $2,700로 그 뒤를 이으며 LA 서부 해안가 지역의 렌트비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최근 개발 붐으로 렌트비가 치솟고 있는 LA 다운타운은 원베드룸 아파트의 평균 렌트비가 $2,600로 나타나 베레어 지역보다 높고 베버리 힐스 지역의 평균 렌트비와 같은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LA 한인타운의 평균 렌트비는 $1,610로 나타났으며 가장 렌트비가 낮은 곳은 평균 $1,010를 기록한 LA 남부 센트럴 알라메다 지역이 꼽혔습니다. 이어서 월드 리포트입니다. 아프리카에선 다리가 4개인 아기가 태어나 화제가 됐었는데요. 최근 미국에서 수술을 받고 두 다리를 떼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기생 쌍둥이를 떼어낸 것인데 신생아 100만 명 중 1명이 이렇게 태어난다고 합니다. 서아프리카 아이보리 코스트에서 태어난 도미니크. 이제 태어난 지 10개월. 커다란 눈망울을 한 여자아이로 앞에서 보면 여느 아기들과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런데 등을 돌려보니 뒷덜미 아래쪽에 무언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놀랍게도 발까지 달린 완벽한 두 다리입니다. Dominique was as if the twin from the waist down had been attached to the back of Dominique's neck. And there was a pelvis and bladder and functional legs that moved. 엄마의 자궁에서 성장이 멈춘 쌍둥이 동생의 척추와 다리가 도미니크의 등에 결합된 겁니다. 몸의 균형을 잡기 힘든 데다 심장과 허파에도 부담을 주기 때문에 자라면서 도미니크의 건강을 위협할 가능성이 큽니다. She was very limited because of having the large mass on the back of her neck, added a lot of weight to her and kind of threw her balance off. 다행히 도미니크는 후원자의 도움으로 미국 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50명이 넘는 의료진이 투입된 쌍둥이 다리 분리 수술은 6시간 만에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Oh my goodness, I don't even want to think about it. She has touched our hearts. She's a member of our family, but this has changed our lives. She's pretty amazing. 도미니크처럼 쌍둥이 배아가 제대로 분리되지 않은 이른바 기생 쌍둥이는 100만 명 가운데 1명꼴로 태어납니다. 인도 비하리에 사는 디팍은 가슴에 팔 2개와 다리 2개를 달고 태어났습니다. 언뜻 보면 다른 아이가 디팍의 심장으로 뛰어드는 듯한 모습인데 엄마 뱃속에서 디팍의 몸으로 흡수된 기생 쌍둥이의 팔다리입니다. परेशानियाँ थी वो बच्चा होने में बहुत दिक्कत हो रहा था, दर्द हो रहा था, पूरा पेट शरीर फट रहा था, टूट रहा था. 가정 형편이 어려워 수술은 꿈도 꾸지 못하고 다리 넷, 팔 넷의 몸으로 지낸 지 8년째. 갈수록 가슴의 팔다리가 무거워지며 디팍의 목숨까지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천만다행으로 무료로 수술을 해주겠다는 병원이 나타났고 결국 가슴에 있던 팔과 다리는 말끔히 제거됐습니다. When I ask him what will you become in the future if you study, he says I will become a doctor. I want Deepak's future to be like that of everybody else.
기생쌍둥이 분리수술은 아주 어려운 대수술이어서 후유증 때문에 숨지는 경우도 있지만 다행히 도미니크와 디팍은 큰 문제 없이 자랄 수 있을 것이라고 의사들은 말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LA 한인타운에서 한국 여성을 망치로 무차별 폭행한 용의자 22살 양재원 씨가 한국에서 정신질환을 앓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의자 가족들은 양 씨가 한국에서 정신질환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다고 LA 총영사관 측이 알렸습니다. 양 씨에 대한 재판 전 심리는 27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양 씨의 정신병력 기록 확보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4월로 연기됐습니다. 뉴욕주 검찰은 28일 웨체스터 카운티 포체스터에서 엘리사 푸드를 운영하는 업주에게 법원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업주 파르토는 2014년 최저임금과 오버타임 수당 미지급 등 노동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으며 법원 출두 명령과 보호 관찰 규정 등을 위반해 가중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노동법 위반에 대한 사법당국의 강경한 처벌 원칙을 보여준 사례여서 업계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인접해 있는 중소타운들 간 상호 통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은 뉴저지주 내 565개의 타운 중 의회와 경찰서, 소방서 등 관공서를 통합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고 주민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민주당 의원들이 주축이 돼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크리스티 주지사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린이 인기 젤리 장난감 슬라임을 가지고 놀다 화상을 입는 경우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슬라임 제작의 주요 성분 중 하나인 보락스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학 전문가 고메즈 박사는 보락스 성분 아니어도 지속적인 접촉이 화상이나 엘러지 반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목요일은 가끔 구름이 끼는 대체로 화창한 날씨에 포근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4도, 섭씨 12도, 밤 최저 기온은 42도, 섭씨 6도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흐리겠고 쌀쌀한 날씨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토요일은 오전 중 흐리고 비가 내리겠으며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일요일은 포근한 봄 날씨에 대체로 맑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